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줄 알았던 식물들, 사실은 누구보다 치열하고 영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0.1초 만에 사냥을 끝내는 포식자부터 수천 년을 버티는 물탱크까지. 외화 이퀴즈가 준비한 식물 세계의 놀라운 생존 전략 5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식물은 가만히 앉아서 햇빛만 쬐는 줄 아셨죠? 하지만 여기 0.1초 만에 사냥을 끝내는 무시무시한 킬러가 있습니다. 바로 파리지옥입니다. 광합성도 할 줄 아는 이 녀석이 대체 왜 고기에 집착하는 걸까요? 파리지옥이 사는 곳은 영양분이 씻겨 내려간 척박한 습지거든요.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질소를 보충하기 위해 곤충의 단백질을 선택한 거죠. 일종의 천연 비타민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파리지옥은 아무 때나 입을 닫지 않습니다. 빗물이나 먼지에 속으면 에너지만 낭비하니까요. 그러면 파리지옥은 안쪽의 털을 몇 번 건드려야 반응할까요? 20초 안에 2번을 연속으로 건드려야 진짜 먹이구나 하고 판단하는 놀라운 지능을 가졌죠. 더 놀라운 건 사냥 이후예요. 입을 꽉 닫은 뒤에는 강력한 소화액을 뿜어내는데 곤충을 완전히 녹여 흡수하는 데만 무려 일주일이 넘게 걸린답니다. 한 번 사냥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식물계의 진정한 전략 가답지 않나요? 이렇게 무서운 식물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우아한 생존법을 선택한 식물도 있습니다. 바로 진흙 속의 마법사, 연꽃입니다. 비가 쏟아져도 진흙탕 속에 있어도 언제나 뽀송뽀송한 꽃, 바로 연꽃입니다. 다른 식물들은 젖어서 축 처질 때 연꽃은 왜 혼자만 깨끗함을 유지할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나노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연꽃잎 위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고 구슬처럼 굴러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꽃잎을 수만 배 확대하면 아주 미세한 돌기들이 빽빽하게 솟아있거든요. 너무 거칠어서 물방울이 내려앉지 못하고 공중에 떠 있는 셈이죠. 이것을 바로 로터스 효과라고 합니다. 물방울이 돌기 위에 떠서 또르르 구를 때 잎에 묻은 먼지까지 싹 휩쓸고 가버려요. 비만 오면 자동으로 세차를 하는 최첨단 시스템인 거죠. 우리가 쓰는 방수 스프레이나 오염 방지 페인트도 사실 다 연꽃을 보고 만든 기술이랍니다. 연꽃은 진흙 속 뿌리까지 어떻게 산소를 보낼까요? 줄기를 잘라보면 속이 뻥 뚫린 통로가 나옵니다. 이 통로가 빨대 역할을 해서 공기를 뿌리까지 전달하죠. 우리가 먹는 연근의 구멍도 바로 이 숨구멍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연이 만든 완벽한 방수 기술, 정말 신기하죠? 물 한 방울 허락하지 않는 연꽃의 섬세함과는 달리 몸속에 수만 리터의 물을 통째로 저장해버리는 거대한 식물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의 거인, 바오밥 나무를 만나보시죠. 어린 왕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식물, 마치 땅 위에 뿌리를 드러낸 듯한 기괴한 비주얼, 바로 바오밥 나무입니다. 수천 년 동안 아프리카 사바나의 뜨거운 태양을 버텨온 이 거인에게는 왜 이런 모습이 필요했을까요? 바오밥 나무의 몸통이 유독 굵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오밥 나무는 우기에 엄청난 양의 물을 빨아들여 저 거대한 몸통 속에 저장해요. 한 그루가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은 무려 10만 리터가 넘죠. 사바나는 몇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극한의 가뭄이 계속돼요. 다른 식물들이 다 말라 죽을 때 바오밥 나무는 이 저장한 물로 버티는 겁니다. 수천 년을 살아남은 비결은 엄청난 키가 아니라 이 강력한 수분 저장 능력 덕분이었죠. 마치 식물계의 생존 벙커 같지 않나요? 게다가 바오밥 나무는 사바나에서 버릴 게 없는 만능나무예요. 잎은 비타민이 풍부해 먹을 수 있고 열매는 슈퍼푸드로 쓰이며 줄기는 질긴 로프를 만드는 재료가 되죠. 수천 년간 현지 주민들에게 음식과 물, 재료를 제공해온 진짜 생명의 나무입니다. 사바나의 진정한 거인, 바오밥 나무의 생존 능력에 감탄하셨나요? 수천 년을 버티는 강인함 뒤에는 종족을 퍼뜨리기 위한 화려하고 은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은 곤충들을 유혹하는 식물의 초대장,
꽃향기의 비밀입니다. 화려한 색깔의 아름다운 향기까지. 우리는 꽃향기를 단순히 즐거운 냄새로 생각하죠. 하지만 식물에게 꽃향기는 왜 절실할까요? 이건 낭만이 아니라 종족 번식을 건 치열한 유혹의 과학입니다. 꽃은 왜 향기를 뿜어낼까요? 식물은 움직일 수 없으니 자신의 꽃가루를 다른 꽃에 전달해줄 택배 기사가 필요해요. 그 기사인 벌, 나비, 나방 등을 정확하게 부르는 초대장이 바로 꽃향기죠. 재미있는 건 꽃마다 부르는 손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벌을 부르는 꽃은 달콤한 향기를 내고, 나방을 부르는 밤에 피는 꽃은 색깔보다 강력한 향기를 멀리 보내죠. 심지어 파리를 유혹하는 꽃은 고기 썩는 냄새를 내기도 한답니다. 각자의 파트너에 맞춘 맞춤형 향기 전략, 정말 영리하지 않나요? 게다가 꽃향기는 단순한 유혹뿐만 아니라 식물끼리의 소통 수단이기도 해요. 어떤 식물은 해충의 공격을 받으면 비상향기를 뿜어 주변 식물에게 경고하거나 심지어 해충의 천적을 부르는 향기를 내기도 한답니다. 꽃향기는 식물들의 은밀하고 복잡한 언어인 셈이죠. 꽃향기에 숨겨진 놀라운 생존 전략, 이제 아시겠죠? 유혹의 성공의 수정이 끝났다면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자식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는 독립전쟁, 씨앗의 여행입니다. 식물은 평생 한 곳에 머물러 살죠. 하지만 그들의 자식인 씨앗은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날개도 다리도 없는 씨앗이 왜 부모 곁을 떠나 머나먼 여행을 시작하는 걸까요? 식물계의 눈물겨운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씨앗은 왜 부모 식물 바로 아래에 떨어지지 않고 멀리 갈까요? 부모 나무 바로 아래 있으면 햇빛과 영양분을 두고 가족끼리 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식물은 자식을 아주 멀리 보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동수단도 천차만별이에요. 단풍나무 씨앗은 헬리콥터 프로펠러처럼 날아 전진하고 도깨비 바늘은 동물의 털에 몰래 올라타는 무임승차의 달인이죠. 심지어 봉선화는 씨앗 주머니를 폭탄처럼 펑 터뜨려 스스로 발사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가장 영리한 건 맛있는 열매를 만드는 식물이에요. 동물이 열매를 먹고 멀리 가서 응가를 하면 그 속에 섞여 나온 씨앗은 천연 비료와 함께 새로운 땅에 자리를 잡죠. 동물의 배고픔까지 이용하는 식물의 치밀한 계산, 소름 돋지 않나요? 사냥하고 씻어내고 저장하고 유혹하며 끝내 여행을 떠나는 식물들의 삶.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보다 더 역동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물의 전략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식물편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자연의 신비는 끝이 없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놀라운 세계가 기다릴까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함께 떠나요.